예, 반갑습니다. 최멘토입니다. 오늘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북한 측에서 이제 좀 노이즈를 좀 일으켰죠. 이제 북한 측에서 미국과의 이제 북핵 협상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한국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특히나 대북주 관련주, 이제 대북 관련주, 남북 경협주들은 거의 10% 이상 하락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체멘토가 이제 말씀드린 DK 락이라던가 아니면 국보 디자인 여전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익 중이죠. 지금 국보 디자인은 이 라인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라인대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전 영상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 가능 라인까지 다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시면은 좀 어느 정도 수익 중이겠다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DK 락도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 라인에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어제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주도 대북주 나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체멘토가 추천드린 이유를 그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리 같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안정성과 그리고 이제 그 주가 상승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살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기업일수록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고점에서 놀고 있는 기업일수록 리스크가 크다. 이런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요. 특히나 기본 분석이 뒷받침된 상황에서도 테마주를 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 국보 디자인과 디케이락 다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디케이락 같은 경우는 대북주로 엮여서 가기보다는 수소차로 엮이면서 갔죠.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참 세력이 이제 여기다 엮고 저기다 엮고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괜찮다고만 한다면 여러 사업 분야에서도 이제 특히나 가스관이라던가 이런 수소라던가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엮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이제 수익을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북한이 북핵 협상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버릴 수 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좀 한국 시장에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 이 방향성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북주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 체멘토가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분석하기 앞서서 이제 광고 같은 경우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온다면은 저 체멘토의 후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저 체멘토에 대한 이제 지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스킵하지 마시고, 이제 끝까지 좀 봐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올리고 싶습니다. 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시장 장중에 이제 북한에서 미국과의 대화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갑자기 터져 나오면서 코스닥이 갑자기 빠져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북주는 당연히 폭락이고요. 바이오제약도 대북주에 따라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온건파인 비건과 폼페이오 역시나 강경 모드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 미국의 이런 대화 진전 상태가 다시금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적대 관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조금씩 싹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른 이제 여론들을 보더라도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북주는 조금 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우일 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체멘토가 볼 때는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이 하노이 회담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와중에서도 하노이 회담 이후에 대략 한 일주일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만큼 심사숙고했다는 것이고 미국과의 대화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 체면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대화를 그만하고 이제 다시금 적대 관계로 돌아갈 생각이었다면은 하노이 회담 직후에 이제 발표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뒤늦게 발표를 했다는 것은 여전히 물밑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이런 자존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전 세계적인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혹은 북한 국민들에게 이제 김정은의 그런
그럼 권력이라던가 힘의 과시를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역시나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트럼프는 느긋한 굉장히 느긋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북미 회담이든 아니면 미국 회담이든 아니면 미중 무역 협상이든 전혀 이제 급하지 않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회담, 북미 회담에서는 재선용 아이템으로 좀 꾸준히 좀 울거먹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이제 미중 무역 협상처럼 미국에서 그렇게 급격하게 이제 정제에 대한 타격을 입히지 않을 뿐더러 북한과의 관계가 혹시라도 좀 뒤틀리더라도 미국의 힘으로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렇게 여유롭게 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다시 적대 관계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버렸다. 그리고 다시 적대 관계 돌아갈 생각이었다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라고 저 체면토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금 적대 관계로 돌아간다면 김정은, 트럼프 이 두 정상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두 정상들이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이런 성과로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개방을 이끌어내면서 재선에 성공을 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과 이제 북미 회담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도 이제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북미 회담으로 인해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역시나 좀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급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하면서 회담이 결렬되지 않을까, 미중 무역 협상이 역시나 좀 안 좋게 끝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체면토가 봤을 때는 확실히 다르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미 회담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안 좋은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과연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중 무역 협상이 일어난 뒤에도 이제 트럼프가 가장 처음에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서 가장 처음에 내세웠던 구호가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중국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받는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라고 이제 나섰는데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의 무역 적자는 훨씬 더 확대되었고요. 중국의 이제 대미 무역 흑자는 역시나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단독적으로 혹은 미국이 단독적으로 관세를 올린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런 상품들에 대한 그런 수입을 줄일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런 회의감이 점차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무역 적자가 무려 이제 $1,000억 이상이 증가했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고 이제 호언장담했던 트럼프는 굉장히 꼴이 우습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상 저 체면토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을 하는 이유가 무역 전쟁을 하겠다 혹은 이제 무역 적자를 좀 줄이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애초부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끝에는 기술 전쟁과 그리고 금융 개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한 첫 번째 필두부로 그냥 무역 적자를 삼은 것이지 이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다지 염두를 해두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기술 전쟁이라던가 중국의 금융 개방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미국과 중국 모두 굉장히 신중하게 다가오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무역전쟁처럼 가파르게 급진적으로 사이가 좀 틀어졌다가는 미국과 중국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또한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무역 수지를 개선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서 하겠습니까? 뭐 베트남에서 하겠다, 태국에서 하겠다, 필리핀에서 하면 된다, 캐나다에서 하면 된다. 적어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공장 짓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결코 무역 전쟁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의미 없는 무역 전쟁을 일으켰다가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시황이
점차 조금씩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국가는 이제 기술 전쟁으로 넘어가면서 금융 개방으로 넘어가면서 천천히 스탠스를 늦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로서는 이제 2020년에 바로 이제 1년 뒤에 1년 한 10개월, 1년 9개월 남았네요. 1년 한 8개월 정도, 1년 7, 8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이제 무역 전쟁을 끌고 간다면, 자신의 표밭인, 이제 콩벨트라고 하죠. 이제 콩을 주로 이제 생산하는 그런 콩벨트와 러스트벨트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무역 전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중국에서 무역 전쟁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콩을 굉장히 많이 훨씬 더 많이 수입하겠다. 그리고 뭐 보잉이라던가 미국의 제조업 산업에 대한 뭐 반도체라던가 이쪽에 대한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다시금 무역 전쟁이 터진다면은 이러한 약속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 트럼프의 표밭은 이제 트럼프를 향해 이제 비난의 화살을 던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더 이상 이러한 미중 무역 협상을 이제 더 이상 좀 안 좋게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뭐 트럼프를 지지했던 뭐 러스트벨트라던가 콩벨트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이제 경제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트럼프에 대한 재선 욕망이 점점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시간이 별로 없을 뿐더러 조금씩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고 저 측면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진짜 문제는 2020년 이후에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 정말로 미국이 이제 영원한 1인자로 만들기 위해 뭐 중국과의 강력한 이제 그런 금융 개방이라던가 기술 전쟁을 벌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항상 참고를 하시되 아직은 그다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 체멘토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저 체멘토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앞으로 경제 상황과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행보, 앞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패권 전쟁에 대해서도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좋게 끝나는 것 같다고 해서 이 전쟁이 이제 무역 전쟁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 미중 패권 싸움은 그 두 국가 중에서 한 국가가 정확하게 무릎을 꿇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고 또 체멘토는 그 기한이 2020년 이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재선이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 당선이라는 것은 경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되고 만약 경제를 살린 상황에서 재선이 성공만 한다면 트럼프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명예와 그 영원한 이제 미국의 영원한 이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 미국을 영원한 1인자로 올리기 위해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걸프전 당시에도 한 가지 예를 좀 빠르게 설명드리자면 걸프전 당시에도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이제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반대편 세력이었던 빌 클린턴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이제 부시 대통령을 재선에 떨어뜨리고 자신의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그 유명한 슬로건이 바로 바보야, 문제는 바로 경제야 이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졌던 겁니다. 따라서 전쟁 승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제를 살리지 못한 이러한 부시 대통령은 결국 빌 클린턴으로부터 지게 되고 빌 클린턴은 경제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 정치라는 것은 결국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굉장히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재선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미중 무역 전쟁을 좋은 척을 하더라도 끌고 가면서 다시금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좀 다르게 보자면은 이제 북한과 미국 관계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한이 설령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다시금 핵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그다지 큰 타격이 입힐 거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과는 달리 북한에 관련해서는 좀 느긋하게 내년도 대선 때까지 느긋하게 좀 끌고 가더라도 별로 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이제 상대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다급하고 트럼프는 북한을 자극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나아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애매모호한 관계가 조금 더 유지가 되면서 북한 측에서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을 좀 보이고 미국에서도 이러한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트럼프로서는 재선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이제 트럼프는 전혀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북한에 다시금 핵 개발을 한다면 혹은 핵 폐기 시설을 폐기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실망할 것이지만 여전히 나와 김정은의 관계는 좋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항상 그 달래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북한이 만약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ICBM을 공개적으로 개발을 하지만 않는다면은 예전처럼 적대 관계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북한이 설사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하겠는가 이렇게 보면은 좀 그렇게 힘들다. 정말로 만약에 북한이 다시금 미사일을 막 발사를 하고 핵 도발을 하고 ICBM을 다시금 개발에 착수한다면은 유엔 제재는 훨씬 더 크게 들어갈 것이고요. 더욱더 문제인 것은 미국에 정말로 폭격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중에 나온 북한 악재는 별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게 저 최멘토의 입장입니다. 지수도 역시나 좀 보시면은 처음에는 좀 많이 빠지는가 싶더니만 다시금 거의 다 회복을 했죠.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많이 회복했고 코스닥도 거의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결론 지금은 뭐 지수가 많이 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좋은 종목들, 좀 핵심 기업들을 좀 잡는다면은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뭐 저체 멘토가 말씀드린 뭐 메지온이라던가 바이오메드는 이미 50% 이상 수익 중이고요. 그 외에도 뭐 바이오 솔루션도 꽤나 크게 상승하고 있죠. 유비커스 홀딩스라던가 신세계건설, 뭐 DK락도 어제 상한가 같고요. 이런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수익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수는 좀 흔들린다거나 혹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별 종목들은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저 차멘트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뭐 KINS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강조드렸던 뭐 제재주들, 뭐 아시아제지, 신재항제지, 대림제지 이쪽도 이미 15% 이상 수익 중이지만 여전히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럴 모멘텀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거의 확실한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영상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셰메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종목 버튼 클릭까지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에 대북 경협주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대북 경협주는 지금은 당연히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체면토가 찍어드린 뭐 국보디자인이라던가 DK락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보신다면은 그때 이제 분할 매수 가능 범위도 다 정해드렸으니까 그 범위가 온다면 다시금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최만투였습니다. 필승!